안녕하십니까. 티맥스 데이터 대표이사 이희상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연말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티맥스데이 2020 온라인 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 진행된 세 가지 세션을 통해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범람 속에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ANC SaaS 전략과 이에 적용될 아키텍처 및 클라우드 플랫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날 세션이 전반적인 전략과 방법론을 다루었다면 오늘 행사에서는 상상이 현실이 되다 ANC SaaS라는 근본 티맥스데이 2020의 메인 슬로건처럼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어질 발표에서 AI와 인간이 협업하는 새로운 업무 환경, 자원의 디지털화, 데이터화를 통해 AI가 자율적으로 일하는 모습, AI 교사와 인간 교사가 함께 아이들을 가리키는 세상 등 AI 및 클라우드의 관련된 모든 상상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티맥스의 제품과 솔루션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티맥스가 선보일 AI와 협업 기반 SaaS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올해 티맥스데이 키워드인 ANC SaaS의 핵심은 데이터이며 고도화된 플랫폼 소프트웨어는 데이터 활용의 필수 기반이 되어줍니다. 또한 티맥스는 국내에서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가장 잘하는 기업입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공고히 지켜온 미드웨어 기술력과 DBMS 벤더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자랑하며 글로벌 DBMS의 유일한 대안으로 자리매김한 데이터베이스 기술력을 AI와 클라우드 기술과 융합하여 기업의 업무를 혁신하고 상상이 현실이 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소프트웨어 기업 티맥스는 기술을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디지털 뉴딜 시대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티맥스가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여정을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다시 한번 티맥스데이 2020 온라인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다음 세션에 이어지는 발표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티맥스 스페이스의 김민석입니다. 티맥스 데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2일차 첫 시간입니다. 이 세션에서는 온라인 협업을 넘어 AI 협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 티맥스가 고민하고 지향하는 바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일차 세션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티맥스는 기존의 이아스, 파스, 사스 형태만으로는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다 충족시키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 이를 7가지 단계로 조금 더 세분화하였고요. 그중에 이번 세션에서는 콜라보레이션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지금 3명의 얼굴을 보고 계시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 아담 스미스, 스티븐 잡스. 역사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고 유명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시대를 뛰어넘어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은 이 협업은 언제나 우리 시대에 중요한 키워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현재 협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협업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해서 언론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조직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협업을 잘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 협업을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우리는 때때로 굉장히 다른 단어들을 사용하고는 합니다. 함께 일하기, 분담하기, 협력하기, 공유하기 등으로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협업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분업과 협업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언뜻 듣기에는 굉장히 비슷하지만 이 뜻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고 이 작은 차이로 인해 나중에 거대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대표적으로 협업과 혼동되는 개념은 분업하고 많이들 혼동을 하실 텐데요. 협업은 분업과 다릅니다.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그것이 추구하는 지향점도 다릅니다. 분업이란 주어진 일을 쪼개서 각자 진행하고 일을 다시 합치는 작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업을 협업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협업은 주어진 일을 N개로 쪼개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하는 것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분석하고 또 업무를 확장하고 또는 변형을 시켜서 더 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협업이라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협업은 단순한 통합이 아니라 함께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쉬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김치찌개를 만드는데 고기, 김치, 야채 등을 각자가 먹기 좋게 자르고 합치는 것은 분업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이 재료와 각각의 레시피를 가지고 각자의 아이디어를 더 더해서 정말 맛있는 김치찌개라는 하나의 정말 괜찮은 요리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협업의 목표고 저희가 지향하는 협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협업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업이 이 시대의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이미 굉장히 많은 기업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업 툴을 시장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더 말해서 비대면 업무 확대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현재 협업을 위해서 협업 툴을 보편적으로 쓰기 시작을 했죠. 그 결과 이 협업 툴 시장은 글로벌하게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 시장의 반응 또한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런 협업 툴을 쓰는 것만으로 과연 협업을 잘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갖고 계신 업무 일상의 어려움을 잘 풀어낼 수 있는가? 저희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봅니다. 협업 툴을 쓴다고 해도 이 협업으로 가는 과정은 여전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문화적, 심리적 장벽이 있고 또 2번째로는 기술적 장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의 경쟁력이란 이러한 장벽들을 얼마나 빠르게 허물고 얼마나 더 가치 있는 일에 사람들을 집중하게 하는지에 달려 있을 것이고 이러한 능력을 기업의 협업 지수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훌륭한 인재를 가지고 있는 조직도 조직의 협업 지수가 낮다면 협업 툴은 있을지언정 진정한 협업을 통해 혁신을 얻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협업 지수를 올려야 한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문화적, 심리적 요인은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과 함께 일을 함으로써 겪어야 하는 감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처럼 변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여유가 없어지면 늘 날카로워지고 배타적이 됩니다. 우리는 업무 일상에서 항상 바쁘고 일이 많습니다. 즉, 여유가 없단 말이죠. 저희의 고민은 단순한 협업 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업무 일상에 여유를 어떻게 더 확보를 해드릴 수가 있는지에 갖춰져 있고, 진정한 협업을 통해 비즈니스의 혁신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향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극복하고 협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요? 저희는 AI와 함께 사람이 일을 하는 협업 지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협업 지성이란 AI와 사람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역량을 이야기를 합니다. AI가 요소에서 우리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완해주고 또 협력할 때 우리의 업무 역량도 극대화될 수 있고 집단의 성과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1,500개의 기업 대상의 연구에서도 밝혀져 있는 결과입니다. 자, 이러한 협업지성, AI와 함께 일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 아마 여러분들도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함께 AI하고 일을 할 때 우리의 업무 패러다임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단순한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팀이 갑자기 3일 안에 굉장히 중요한 기획안을 작성해야 된다고 상상해 한번 해볼게요. 갑자기 주어진 프로젝트, 막막하기도 하고 이거를 기한 내에 어떻게 끝내야 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기존대로라면 팀을 TFT 형태로 꾸리고 정보를 서칭하고 또 자료를 중간중간 작성해 가면서 이를 메일로 공유하고 리뷰하고 수정을 거쳐서 업무를 진행하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AI하고 협업을 하게 되면 이것이 놀랄 만큼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단계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보편적이고 정형화된 작업에 대해서는 AI가 주어진 그리고 빠르게 정보를 수집하고 요약하고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나름의 안을 1차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우리는 AI가 제공해준 정보를 바탕으로 인사이트를 얻고 충분한 의견 공유 끝에 이전보다는 더 빠른 의사결정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업무 단계의 축소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단계가 축소된 만큼 여러분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시간이 많아진 만큼 어떠한 성과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을 요약해 보면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함께 일을 하는 방식에서 시작해서 결국 AI끼리의 협업까지 발전해 나갈 것이고요. 현재 우리의 위치는 사람 간의 일이 지금 디지털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분업의 형태에서 이제 막 사람과 AI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각 기업들이 협업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어떠한 시스템을 통해서 그 조직을 이끌어 나가느냐에 따라 각 기업별로 굉장히 다른 결과물과 다른 협업 지수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협업의 지향점을 고민을 하면서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사람과 AI가 효과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에 대해 상상하고 고민을 해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저희 팀엑스가 고민하고 세상에 선보일 협업 플랫폼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의 협업 플랫폼인 하이퍼스페이스는 일반적인 메신저 기반의 협업의 틀에서 벗어나서 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고 효과적인 업무 경험을 가능하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 이미 나와 있는 협업 도구들이 기본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러한 요소들이 SaaS 형태로 제공이 되면서 ERP, CRM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지속 확장이 가능합니다. 궁극적으로 저희는 여러분의 조직이 각자의 최적화된 협업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고, 이 하이퍼스페이스라는 협업 플랫폼을 지속 발전시켜서 AI 기반의 협업 혁신, 즉
ANC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이퍼스페이스는 협업 플랫폼으로서 저희 팀엑스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풀스택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실 때는 앱 형태로 사용을 하시겠지만 그 내부에는 인프라의 기술과 플랫폼의 기술이 다 녹아져서 여러분의 필요에 맞는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의 새로운 플랫폼인 하이퍼스페이스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업무 일상에서 저희 하이퍼스페이스가 어떠한 변화를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업무 진행을 하시는 데 있어서 아마도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문서 작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서 커뮤니케이션은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김 대리, 그 왜 2달 전에 내가 그 도영이랑 같이 만들었던 그 매출 장표 있잖아. 그거 어디 갔지? 그때 그 표 어디 갔지? 이러한 질문 아마 굉장히 익숙하고 보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이 될 텐데요. 우리는 왜 이러한 질문을 계속 하는 것일까요? 그 원인은 지금 이 화면의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문서가 여러분의 폴더 안에 어떤 식으로 지금 저장되어 있는지에 아마도 해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굉장히 많은 문서를 만들고 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만든 문서마다 그 내용이 다 어떤지 아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또 남이 만든, 직접 만들지 않은 문서인 경우에는 파일 제목만을 가지고 그 안에 필요한 내용을 찾아낸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많은 비효율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서의 변화는 여러분의 업무 일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반드시 극복되어야 되는 과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이 부분부터 개선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서의 모든 구성 요소들을 파일 형태가 아니라 각각을 DB화하여 하나의 문서에 저장되어 있는 요소들을 빠르게 찾고 문서 작성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시켰습니다. 이 문서 구성 요소의 DB화는 기존 방식에 비해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데요. DB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지, 텍스트, 도형, 그래프 등 각각의 형태로 찾아내실 수도 있고 또 그 안에 숫자 정보나 어떤 내용이 외부 시스템에서 가져오신 걸 경우에 시스템의 내용이 업데이트가 되면 자동적으로 DB 역시 업데이트돼서 문서의 내용을 최신 버전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즉 문서에 들어가는 반복적인 수정 혹은 업데이트 작업의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러한 문서의 필요성은 단순하게 여러분 PC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시스템에서 그 시스템의 UI와 UX가 본인께서 사용하시는 그 패턴과 방식에 맞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문서 플랫폼을 통해서 빠르고 쉽게 UI와 UX를 여러분이 맞는 구조로 변경을 시키고 시스템에 적용을 해서 원하는 형태로 원하시는 곳에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단순 보고서를 만드시던 웹사이트를 만드시던 또는 시스템 UI를 만드시던 형식에 상관없이 자유롭고 살아있는 문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문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여러분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셔야 하죠? 아마 문서만큼이나 여러분의 시간을 많이 빼앗는 것은 아마 정보를 교류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회의를 진행하셔야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문서만큼이나 이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부수적인 업무를 뒷받침시키고요. 비효율 역시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회의하자는 이야기만 들어도 실무진들은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언제 회의 소집하고 언제 회의록을 쓰지? 자, 이거 역시 굉장히 보편적인 질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서 회의의 형식이 화상회의로 바뀌기는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본질적인 이 회의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점은 그대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하이퍼스페이스는 화상회의를 기존의 방식보다는 조금 더 개선된 방식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하였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회의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점을 찾았습니다. 자, 저희 하이퍼스페이스 상의 화상회의는 회의 중에 발생하는 모든 자연어를 데이터화해서 DB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러한 DB화를 통해서 실시간 대화록은 물론이고 이 대화록을 기반으로 한 어떤 중요한 요약본까지, 그 다음에 회의록까지 1차적으로 작성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회의록에 나와 있는 정보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DB화된 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이후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하고요. 회의하시다가 궁금하거나 찾아야 하는 정보가 있다면 화상회의 내에 있는 AI 챗봇을 통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즉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조금 더 정확하고 최신화된 정보를 기반으로 의견을 교류하고 회의의 본질에만 조금 더 집중하실 수 있는 경험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저희 플랫폼 내에서 회의 진행의 흐름을 보시면 회의 일정을 잡고 이를 공지하고 자료를 사전에 취합하는 이러한 초기 단계는 자동화가 되고, 회의 시에 부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은 챗봇을 통해서 쉽게 얻으실 수가 있고요. 회의 내용 중의 대화는 문서 DB화돼서 회의 중간에 들어온 참석자도 이전에 논의되었던 내용을 바로 캐치업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내용이 쉽게 요약되고 배포되고, 그리고 회의록과 관련된 의미 있는 정보까지 함께 제공됨으로써 회의의 본질인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문서도 만들고 회의도 했습니다. 그럼 뭐를 해야죠? 이제는 실행 영역으로 들어가는데요. 실제 업무를 실행한다는 것, 이것 역시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업무 일상의 여러분들은 하나의 프로젝트만을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프로젝트를, 복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팀을 생성하는 것, 일정을 관리하는 것 등 굉장히 많은 고민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시간에 쫓겨서 납기를 못 맞추고 좋은 소리를 못 듣게 되면 솔직히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죠. 아, 그때 그 사람하고 일을 하는 게 아니었어. 차라리 이 일을 거절할 걸 그랬나? 그 근본적인 거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업무 관리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것은 아마 조직 생활을 하는 모든 일상에 노출되어 있는 모든 분들이 하는 고민일 건데요. 이 부분 역시 저희 하이퍼스페이스에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개선된, 더 나은 경험을 해드릴 수 있도록 고민했습니다. 하이퍼스페이스는 협업 플랫폼이면서 여러분의 업무 카운서셀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하이퍼스페이스에서 업무를 보고 협업을 하는 모든 것을 데이터화해서 목적에 따라 분석 결과를 알려주고 추천을 해줍니다. 여러분의 동료, 상사, 친구 그 누구보다도 객관적이고 굉장히 빠른 피드백을 줄 것입니다. 업무 우선순위를 관리해주고 개인의 업무 역량을 기반으로 최적화된 팀 구성을 추천해주고 프로젝트별 잘 맞는 워크플로우를 추천해주고 최적화 줄 뿐만 아니라 진척도 관리도 해줍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업무는 무엇인지, 내가 과거에 가장 성공적으로 단기간에 끝냈던 프로젝트는 어떠한 형태였는지, 나하고 일을 했을 때 팀워크가 가장 좋았던 팀원은 누구인지 여러분이 아마 모르고 있던 사실을 객관화된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은 아시게 될 것이고,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하이퍼스페이스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런 식의 추천을 해준다면 지금보다는 더욱더 새로운 관점으로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열정과 에너지 넘치게 이렇게 일을 해도 업무를 하다 보면 정말 힘든 순간을 항상 맞이하죠. 시간이 없어서 힘들고 일이 많아서 힘들고, 또 그중에서도 내가 열심히 한 어떤 만들어낸 자료가 그냥 누군가의 백 자료로 사용을 한다고 할 때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나는
백자로 만드는 사람인가? 누군가가 이러한 백업 데이터를 만들어 줄 수 있고 나를 도와주는 비서가 한 명쯤 있다면 내가 조금 더 핵심적인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아마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즉 1인 1비서 안 될까요? 됩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서도 더 좋은 경험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하이퍼스페이스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앱을 쓰시던,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던, 언제 어디서나 AI 챗봇 비서 하이티가 함께합니다. 이 친구는 단순히 오늘 날씨가 어때? 또는 무슨 노래를 틀어줘. 그러면 노래를 틀어주는 이러한 수동적인 비서가 아니고요. 하이티라는 이 AI 비서는 여러분의 업무 일상 요소에 들어와서 정보를 찾아주고 고민을 함께하고 문서 작성, 화상 회의, 일정 관리 등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AI적인 결합이 여러분의 업무 일상의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하이퍼스페이스 내에서는 지금보다 조금 더 여유로운 그러한 경험을 가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이 여유를 더욱더 본질적인 일에 쓰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가지고 계셨던 중요한 질문들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일을 개선시킬 것인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는 여러분과 저희가 매일매일 하는 이 현실적인 문제와 그 개선 방향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앞으로도 이 플랫폼 내에서 더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발전시킬 것입니다. 자, 그럼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희의 하이퍼스페이스는 기존에 나와 있는 협업 툴로부터 더 발전돼서 특히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앞으로도 계속 보완, 강화, 발전시킬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이 이 일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모으고 분석할 수 있도록 준비해드리고, 두 번째는 AI가 탑재된 여러 모델로 목적에 맞게 이를 제대로 분석하고 재생산해서 여러분의 업무와 의사결정에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해주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진정한 여러분의 사용 경험에 맞추어 제대로 표현되고 커뮤니케이션 될 수 있도록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DB, AI 모델, UX 이 3가지 부분이 저희 하이퍼스페이스를 더 차별화시키는 강력한 3가지의 핵심 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엑스는 이 전 분야에 대해서 원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이 모든 것을 통해 추구하는 것은 저희의 고객, 기업들이 협업 능력이 지금보다 비약적으로 향상되기를 원하고, 이를 통해서 각 비즈니스가 더 나은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협업을 통해 혁신적인 성과를 창조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일 것이고, 이를 앞당기기 위해 저희 팀엑스는 AI 기반으로 협업에 특화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 팀엑스가 그동안 협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개해드렸던 하이퍼스페이스를 기반으로 저희는 여러분께 같이 하는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더욱더 고민하고 연구해서 여러분들의 업무 일상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고 비즈니스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세션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티맥스 AI 대표이사 이동석입니다. 이번 시간에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AI 시대를 맞아 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다 하이퍼 컴퍼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키노트 스피치를 통해 ANC 시대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7레이어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또한 진정한 SaaS 서비스를 위해서는 클라우드 인프라뿐 아니라 시스템 플랫폼, AI 플랫폼, 컬래버레이션 플랫폼의 기반 기술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 시간에는 SaaS 영역, 그 중에서도 기업용 비즈니스 플랫폼과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두 그룹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컴퓨터가 세상에 출현한 이후 많은 기술이 등장했지만 인터넷과 모바일, 클라우드 기술의 등장은 세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한 그룹은 이런 변화의 물결 속에서 더욱 성장하여 지금은 글로벌 최고 회사들이 된 기업들이고, 다른 그룹은 한때 최고의 기업이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간 기업들입니다. 이 두 개의 그룹 간의 차이는 변화에 대해 혁신을 수용한 그룹과 그렇지 못한 그룹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AI 혁명이라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여러분의 기업들은 어떤 선택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가트너와 액센처에서 발표된 리포트를 보면 글로벌 탑 리딩 기업들의 경우 미래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이해와 도입을 통해 이것을 각 기업에 맞게 최적화시켜 혁신적인 신기술을 창조할 뿐 아니라 내부 혁신을 위해 미래 기업 시스템에 대한 투자 및 확장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미래 기업 시스템을 도입한 기업과 일반 기업들 간의 연평균 성장률이 2배 이상의 차이가 날 정도로 미래 기업 시스템의 도입 여부가 기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에게 필요한 미래 시스템은 무엇이며 미래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기업들이 느끼고 있는 현실과 고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업의 운영을 위해서는 많은 시스템들을 필요로 하지만 크게는 상품 및 서비스를 관리하는 상품 시스템, ERP나 그룹웨어, 이슈 관리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는 내부 시스템, 그리고 고객, 파트너 등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 시스템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상품 측면에서 보면 시장의 빠른 변화로 인해 상품의 리드 타임이 단축되고 있으며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로의 변화와 업종 간 경계가 사라지면서 융합 상품에 대한 요구 사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이제는 상품 기획, 디자인, 설계, 개발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프로세스에 대해 개선 방향을 고민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상품 시스템도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부 업무 측면에서 보면 기업들은 업무를 효율화하고 자동화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애플리케이션 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비용도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환경 변화로 인해 조직과 업무가 수시로 변경되고 있고 그에 따른 애플리케이션의 변경도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비대면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시대, 직원들의 업무 성과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문제들도 존재합니다. 외부 업무 측면에서 보면 고객이 기업들의 제품을 체험하거나 구매하고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채널은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고객들은 이런 다양한 채널에 수많은 칭찬과 불평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세일즈 역량으로 확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애플리케이션 또한 그에 맞게 변해야 합니다. 최근 많은 고객들이 자사의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클라우드 이전을 통해 비용을 낮추고 시스템의 확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클라우드 전환은 서버와 미들웨어, DBMS 전환에만 그치고 있고 진짜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은 레거시에서 사용해왔던 애플리케이션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기술이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되어 효과를 발휘하려면 애플리케이션 역시 그에 맞추어서 전환되고 변경되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기업 시스템의 현실과 고민을 바탕으로 미래 기업 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검토해 봤을 때 애플리케이션은 첫째, 지능화된 애플리케이션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이 우리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기업의 시스템에 지금보다 더 많이 적용되어 사람의 입력과 정해진 프로세스에 의한 것이 아닌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하여 일을 하고 사람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민첩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비즈니스 변화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아키텍처는 그동안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람들의 오랜 수건이었고 그 고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민첩해지기 위해서는 애플리케이션 기획, 설계, 개발로 이어지는 프로세스가 지금보다 더 단순해져야 하고 이것을 하나의 툴 안에서 심리스하게 연결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가 프로그램 드리븐 환경에서 데이터 드리븐 환경으로 바뀌어 프로그램 개발이나 변경 시 프로그램 소스보다는 룰이나 파라미터 설정값, 데이터의 변경 등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이 수정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합니다. 셋째, 통합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의 변천 과정을 보면 그동안 통합과 분리의 과정을 반복해 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의 개수가 증가하고 시스템이 복잡해지면서 DB가 분리될 수밖에 없었고 DB 분리로 인해 연동 문제, 정합성 문제, 성능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솔루션들이 나왔지만 복잡도는 갈수록 증가하기만 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DB 가상화를 통해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면 해결이 됩니다. DB는 통합되어 제공되고 애플리케이션은 통합된 DB에서 필요한 가상 테이블만 할당받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은 통합 서비스 풀로 관리됨으로써 통합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 세 가지 외부 방향을 기술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앞 세션에서 이야기했던 AI와 컬래버레이션 그리고 시스템 기술이 있다면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세부 기술에 대해서는 앞 세션에서 설명드렸습니다.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지능화되고 민첩한 그리고 통합된 애플리케이션, 이것이 TMX가 생각하는 미래 기업 시스템의 방향입니다. 저는 이런 미래 기업 시스템의 방향에 맞춰 기업용 통합 애플리케이션과 비즈니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TMX의 새로운 솔루션 하이퍼 컴퍼니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이퍼 컴퍼니는 클라우드 인프라 기반 위에 미들웨어인 하이퍼 프레임과 하이퍼 DB 기능을 갖춘 시스템 플랫폼,
그리고 AI와 컬래버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이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이퍼 컴퍼니는 이 플랫폼을 통해 가상화된 데이터베이스와 미들웨어 그리고 AI와 컬래버레이션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모든 프리디파인드 애플리케이션과 유저 디파인드 애플리케이션은 서비스 풀을 통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그 위에 앱 공통 플랫폼, 앱 업종별 플랫폼, 그리고 회사별 특화 기능을 제공하는 특화 플랫폼 영역으로 레이어가 구분됩니다. 플랫폼에서는 유저 디파인드 서비스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툴이 제공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서비스들을 프로세스 영역에서는 필요한 서비스를 조합하여 스태틱 또는 다이너믹 태스크를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서비스 기반의 아키텍처를 실현했습니다. 그렇다면 하이퍼 컴퍼니는 앞서 이야기했던 기업 시스템의 현실과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그 해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 시스템들을 살펴보았을 때 기업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고민은 기업 내 도입된 각각의 시스템들이 사일로 형태로 구축될 수밖에 없고 이들 간의 데이터 정합성 확보 및 교환을 위해 복잡한 시스템 연동을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애플리케이션 개수가 많아지고 시스템이 복잡해지면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또한 한 번 정해진 프로세스는 바꾸기 쉽지 않고 이것을 변경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하이퍼 컴퍼니는 데이터 가상화 기술을 통한 통합 DB 아키텍처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개수가 아무리 늘어난다 하더라도 데이터 정합성 확보나 교환을 위한 연동 시스템이 필요 없습니다. 모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는 공통 서비스 풀에 존재하고 프리디파인된 스태틱 프로세스와 함께 사용자가 원하는 프로세스를 언제든지 쉽게 만들 수 있는 다이너믹 프로세스를 제공함으로써 매우 민첩한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민은 기업 내의 조직이나 업무가 자주 변경되는데 그때마다 프로그램 변경을 자주 해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업무 화면, 비즈니스 로직,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이 변경되면 위 세 가지 모두를 변경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간과 리소스를 필요로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프로그램의 변경이 실시간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이퍼 컴퍼니에서는 위 문제 해결을 위해 업무 화면에서는 하이퍼 오피스를 통해 사용자가 변경하고자 하는 칼럼을 쉽게 변경시킬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개발자가 사용하는 툴이 아니라 파워포인트나 엑셀과 같은 일반 오피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엔드 유저가 쉽게 디자인하거나 변경하고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변경한 칼럼은 IT 개발자의 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프로그램에 반영되어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로직 부분에 있어서는 프로그램 소스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룰 DB에서 제공하는 룰을 변경시킴으로써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룰 DB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조건, 변수에 대한 처리, 시스템 연동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룰 변경만 가지고도 충분히 프로그램 변경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부분은 DB 가상화 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버추얼 탭을 통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 모델링을 새로 하거나 조인이나 2PC,
연동 문제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프로그램에 필요한 테이블과 칼럼 명만 알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이퍼 컴퍼니를 통해 IT 개발자 도움 없이 현업 사용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는 엔드 유저 컴퓨팅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이퍼 컴퍼니가 제공하는 세 번째 특징은 AI 기반 자율 운영 시스템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시스템들은 사람이 직접 처리하고 정해진 프로세스에 의해서만 일이 진행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 채용이라는 프로세스가 있을 때 인사 담당자로부터 신규 입사자에 대한 정보가 등록되고 이를 바탕으로 부서 배치에 대한 정보, 자산 배정에 대한 정보, 교육 정보에 대한 등록 등 대부분의 프로세스는 정해진 프로세스에 따라 사람이 직접 개입하여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이퍼 컴퍼니에서는 신규 입사자가 등록되면 신규 입사자에게 처리되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인공지능인 하이엑스퍼트가 하이 오브젝트라고 불리는 미리 구축된 지식DB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분석된 결과가 업무 담당자에게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 50명의 신규 입사자가 발생했을 때 하이퍼 컴퍼니는 총무팀의 자산 정보를 파악하여 현재 제공할 수 있는 노트북이 30대가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추가로 20대의 노트북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하이 엑스퍼트가 조사한 견적서와 함께 총무 담당자에게 알려줍니다. 총무 담당자는 그 결과를 보고 노트북을 추가 구매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직원이 입사 전의 교육 기록과 사내에서의 업무 수행 등을 통해서 분석된 직원의 업무 역량을 바탕으로 필요한 교육을 추천해 주기도 합니다. 네 번째 특징은 경쟁력 있는 상품을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는 상품 플랫폼입니다. 상품은 인더스트리별로 다양한 상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금융이나 통신, 제조의 상품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인더스트리별로 최적화된 상품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상품의 생명 주기는 갈수록 짧아지고 있고 업종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어서 업종을 넘어서는 융합 및 결합 상품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통신과 금융, 소프트웨어와 금융 등의 융합 상품 개발은 전통적인 상품 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이퍼 컴퍼니에서는 상품 시스템의 구조를 상품의 기본 속성과 라이프 사이클 등 공통할 수 있는 부분을 관리하는 상품 공통 인터페이스, 융합 상품 개발 시 업종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업종별 상품 구조를 제공하는 업종별 상품 플랫폼, 그리고 각 사별 상품 특화 기능을 관리하는 상품 서비스 등 3개의 계층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상품 기획자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 개발 툴을 제공함으로써 더 이상 상품 기획자와 상품 개발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단절이 발생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품 시스템의 구조와 툴뿐 아니라 상품 개발에 필요한 외부 정보를 크롤링하여 지식DB에 저장해 놓고 이 정보를 상품의 피처에 반영하는 등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시스템 환경을 제공합니다. 마지막 특징은 고객 경험이 신상품 개발에 이어지도록 하는 선순환 사이클입니다. 고객들은 우리의 상품에 대해 홈페이지뿐 아니라 다양한 채널에 자신들의 흔적을 남깁니다. 이렇게 쌓인 고객의 거래나 행동, 문맥과 같은 데이터들은 하이퍼 서치를 통해 수집되고 수집된 데이터는 하이퍼 컴퍼니 내의 하이퍼 데이터를 통해 분석되고 그 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의 니즈를 이해하고 예측하는 리포트를 만들어냅니다. 상품 개발자는 그 리포트를 바탕으로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는 다시 고객들의 경험에 반영되어 고객 경험을 혁신하게 되는 선순환 사이클을 이루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하이퍼 컴퍼니는 내년도 오픈을 목표로 개발 중에 있으며 제일 먼저 당사에서 검증하고자 현재 사내 시스템을 하이퍼 컴퍼니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하이퍼 컴퍼니의 파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공지능이 인사평가를 한다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언짢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인공지능이 과연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의문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AI 기반 인사평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현재의 인사평가 방식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의 경험을 토대로 보면 평가 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은 관리자에 따라 다르고 평가 기간이 있음에도 평가 기간보다는 특정 시점에서 느낀 점을 평가하는 등 데이터보다는 관리자의 감상에 의해 평가되는 게 현실입니다. 만약 이것을 인공지능이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가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고 특정 시점이 아니라 평가 기간의 전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는 등 데이터에 의한 정량화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데이터 기반인데 정형 데이터뿐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를 정량화시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직원이 사내 지식 공유를 위해 얼마나 많은 활동을 했는지, 회의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근무 시간에 얼마나 성실하게 업무에 임했는지 등 직원의 모든 활동들은 시스템의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그 기록을 분석하여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부분까지도 평가가 가능하게 됩니다. 결국 직원들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더 많은 의미 있는 활동들을 시스템에 남길 것이고 이는 곧 업무 혁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사이클이 만들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평가 방식의 변화가 업무 혁신까지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평가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사 담당자는 평가 계획과 평가 지표 및 가중치를 등록하고 본부별 평가를 실시하여 등급별로 비율을 결정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담당 부서장은 AI 기반 인사평가를 진행하는데 이때 평가 시 첨부하는 데이터는 인사, 재무, 영업 정보뿐 아니라 CRM이나 이슈 관리 시스템에서 이슈를 처리한 내용, 고객 응대한 기록들, 협업 솔루션을 통해 협업 활동을 한 내용 등의 비정형 데이터까지 첨부하여 평가 정보에 활용됩니다. 이렇게 평가된 결과는 조직과 개인들의 결과뿐 아니라 그 결과들을 다양하게 분석한 분석 결과가 시각화된 자료로 제공됩니다. 다음은 하이퍼 컴퍼니에서 AI 기반 인사평가가 진행되는 시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담당자가 평가 계획을 생성하는 화면입니다. 평가 계획, 종류와 연도, 법인명 등을 선택합니다. 영업 직무에 속한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입력된 정보와 룰에 따라 평가 단계 추천을 받습니다. AI는 성과 평가와 역량 평가를 각각 50%씩
하도록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인사 담당자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계획이 생성되었습니다. 생성된 평가 계획에서 각 조직별 등급 분포를 확인합니다. 조직별 성과에 따라 등급 분포가 다르게 가이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업부서 본부장이 인사평가를 진행하는 화면입니다. 해당 평가 대상자를 조회한 후 AI 자동 평가를 클릭합니다. 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AI는 조직별 등급 비율에 따라 각 개인들의 역량, 성과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알려줍니다. 평가 결과가 가장 높은 사원의 평가 결과를 조회해 보겠습니다. 역량과 성과 평가 점수가 나온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본부장은 본부장 재량 평가를 통해 최종 점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본부장 재량 점수까지 반영한 종합 점수가 반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AI 인사평가를 통해 영업본부장은 직원들의 인사평가를 빠른 내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부장이 보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AI가 찾아내 알려주기 때문에 훨씬 더 공정한 인사평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의 경우에도 본부장의 감상에 의한 평가가 아니라 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기업의 미래 시스템은 지능형, 민첩함, 그리고 통합적인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AI, 컬래버레이션, 시스템 플랫폼의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티맥스의 미래 기업 시스템인 하이퍼 컴퍼니가 기업이 현재 직면해 있는 시스템의 현실과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현재까지 많은 기업들은 현실 세계를 디지털 세계로 전환하는 활동을 수행해 왔고, 아직도 많은 기업들은 디지털 컴퍼니로의 전환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컴퍼니는 현실 세계를 디지털화한 세상이고 온라인 가상 세계지만 여전히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일을 하는 컴퍼니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또 다른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것은 AI와 AI, AI와 사람 간의 컬래버레이션으로 변화입니다. 이와 같은 ANC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만들어진 AI 컴퍼니는 디지털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세상, 인공지능이 일을 하고 인공지능이 판단해서 가상의 고객과 직원, 상품을 만들어내는 세상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하이퍼 컴퍼니는 이러한 디지털 컴퍼니와 AI 컴퍼니가 합쳐진 세상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 세상에서 업무 혁신을 통한 상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것은 다시 고객의 좋은 경험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사이클을 만드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꿈을 이루려면 먼저 상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티맥스와 여러분의 기업들이 글로벌 리딩 컴퍼니가 되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도 생각해 봅니다. 마음껏 상상해 주십시오. 티맥스는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티맥스데이 발표의 마지막 세션을 진행하게 된 티맥스AI의 김성조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온라인 발표로 진행돼서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세션을 참여해주고 계신 많은 분들께 유익한 내용이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을 좀 축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상상 1, 상상 2, 그리고 상상 3, 4까지 상상을 현실로 바꾸고 있는 티맥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넘어서 AI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온라인 협업을 넘어서 AI 협업의 시대로, 본 세션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이자 핵심인 교육, 티맥스가 꿈꿔왔고 이제는 현실이 된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교육, 앱이자 교육 플랫폼으로서의 하이퍼 스터디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교육 시장은 2020년 현재 500조에서 2030년 2,500조의 규모로 급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대면 교육 시장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구글이 선정한 최고의 미래학자인 토마스 프레이 미국 다빈치 연구소 소장은 얼마 전 카이스트가 개최한 국제 포럼 기조연설에서 2030년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은 교육 기업이 될 것이라고, 전 세계 대학의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견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내에 인공지능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인공지능 교육 산업이 더욱 각광받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 교육 시장이 이처럼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성장 동력은 내적 요인으로 미래 인재상의 변화입니다. 19세기 산업혁명과 함께 산업화 시대의 노동력 양성을 위해서 학교의 체제가 최적화되어 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훈련된 노동력 공급이 필요했던 거죠.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했고, 입시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국영수를 더 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노동자가 거의 없는 세계로 향하고 있고, 인간은 더욱 창의적인 일을 위해 진보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미래 사회에는 창의력, 협동력, 그리고 의사소통력, 그리고 비판적 사고력이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을 되돌아보면 개인의 창의력 함량을 위해 잠재 역량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미래 사회를 위한 깊이 있는 진로 탐색 교육은 거의 부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미래학자와 교육 전문가들이 미래 교육과 미래 인재상에 대해서 예견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재상의 변화는 먼 미래에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그 변화 속에 있습니다. 2014년 개교한 미네르바 스쿨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미 전통적인 대학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초중 고등학교 또한 예외 없이 그러한 변화의 연쇄 과정에 있게 될 것입니다. 티맥스를 포함한 국내 유수 기업들은 이미 그러한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만약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인재가 될 수 있겠지만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있고 저마다의 재능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창의력, 소통력, 협동력, 비판적 사고력 등과 같은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사고하고 복합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그런 인재가 미래 인재상이라고 한다면 각 개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교육의 핵심 기능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핵심 기능을 갖추기 위한 미래 교육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해답은 우리가 걸어온 발자취에서 찾아와 볼 수 있습니다. 18세기 이전에는 창의력을 위한 역량 중심의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귀족계층에게만 허락된 교육이었죠. 이들 귀족계층은 하층 계급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로 했던 노동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인문 그리고 교양, 예술 등과 같은 창의성을 키우는 교과목들이 주요 과목이었습니다. 지금의 시각으로 보자면 굳이 배우지 않아도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급격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전 국민 대상의 의무 교육이 시작됩니다. 모두가 교육받게 되었지만 산업사회 인재 양성을 위한 생산 활동과 직결된 그런 과목이 강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천재라고 얘기할 만한 인물들, 에디슨,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들의 지식 총량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보다 많았을까요? 아마 훨씬 적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은 어땠을까요?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우는 미래 인재상을 위한 교육.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이러한 상상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요? 2030년 2,500조 AI 교육 시장의 두 번째 성장 동력은 타이틀에서 나타나 있듯이 바로 AI 기술의 발전입니다. 산업혁명 시절 이전에 누렸던 소수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모두가 초개인화된 교육을 누리고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러한 상상은 상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던 미래 교육의 모습을 실현하기 위해서 TMX 인공지능 기술의 총체적 집약을 통해서 미래 교육의 서막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상상은 곧 혁신의 시작입니다. TMX가 실현하고자 하는 교육과 그 비전은 모두에게 평등하지만 또한 모두에게 차별화된 교육입니다. 개인의 흥미와 학습, 그리고 학습 수준을 고려한 초개인화 교육,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협업 중심의 창의력 교육, 합리적인 비용으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교육, 이 모든 교육의 중심에는 TMX의 인공지능 기술이 있습니다. TMX의 상상과 인공지능 기술이 만나서 완성된 미래지향형 인공지능 교육 서비스, 바로 하이퍼스터디입니다. 하이퍼스터디는 기존의 개인의 기본 정보를 비롯해서 모든 학습 행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나에게 쉽고 딱딱한 강의가 아닌 재미적 요소를 결합해서 나만을 위한 개인 교사 같은, 그리고 일방향적으로 강의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묻고 가르쳐주고, 또한 수학 선생님이면서 수학의 역사를 이야기로 전해주는 역사 선생님이기도 하고, 또한 선생님이면서 BTS, 블랙핑크 같은 또래의 관심사를 서로 얘기할 수 있는 또래이기도 한, 나의 눈높이에 맞춰 양방향 소통하는 쉽고 재밌는 초개인화 교육의 시작입니다. 하이퍼스터디는 TMX의 전 시스템 아키텍처인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 그리고 시스템 플랫폼을 비롯하여 AI 플랫폼, 그리고 협업 플랫폼 기반 위에 SaaS 형태의 학습 관리 시스템이 LMS 및 AI 수학 교육과 같은 인공지능 교육 콘텐츠 앱들을 지칭하는 것이면서, 또한 이러한 교육 앱들을 담는 교육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앱이자 플랫폼인 하이퍼스터디는 적은 양의 정보만으로도 개인의 학습, 지식 수준과 성향을 정확히 분석하고 모든 정보의 DB화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문제와 강의를 생성하고 인공지능과 소통하는 초개인화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입체적인 사고와 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초개인화 교육의 시작을 인공지능과 인간이 함께 협업하는 바람직한 공존의 모습을 하이퍼스터디를 통해서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이퍼스터디의 몇 가지 주요 핵심 기능 그리고 핵심 기술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인슈타인이 남긴 말을 좀 해볼까 합니다. 모든 사람은 천재다. 만약 나무에 오르는 능력만으로 물고기에게 재능을 묻는다면 자신을 바보라고 믿으며 빠르게 헤엄칠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자포자기의 인생을 이어갈 것이다. 당신도 천재다. 다만 당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다. 자, 하이퍼스타디는 각 개인이 잘하는 잠재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문제풀이 결과만으로 전체의 지식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목에 대한 단순한 평가를 넘어서 사용자 개인이 수강하는 모든 과목의 학습 정보를 비롯하여 개인의 모든 학습 행동 정보를 이용해서 초개인 맞춤형 학습을 제공합니다. 문제 생성, 강의 생성, 교수법 등 모든 과정에서 학습자 개인 맞춤을 지향합니다. 이렇게 문제, 강의 등에 있어서 초개인화 맞춤이 가능하려면 가장 작은 단위까지 세분화된 지식의 단위와 그 지식의 단위를 각 학습자 개인의 수준에 맞게끔 자유롭게 생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식의 나노화 그리고 이를 이용한 컨텐츠의 자유로운 생성 기술은 하이퍼스타디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단위 추적, 지식 추적 그리고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학생이 학습을 할 때 실시간으로 학생의 이해도를 진단해서 학생에게 최적화된 강의와 문제를 생성하며 이를 큐레이션 해줍니다. 마치 수준 높은 과외 선생님이 학생의 풀이 과정과 학생의 전반적인 이해도를 바탕으로 현재 수준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교육의 핵심 당사자들인 학생, 학부모, 교사, 그리고 디지털 세계의 나인 하이미, 인공지능 선생님인 하이쌤이 서로 협업과 공유를 통해서 창의력을 키우는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학생이 교사, 학부모와 그리고 인공지능과 공유하고 교사와 학부모가 인공지능과 협업하고 수학 인공지능 선생님이 다른 과목의 인공지능 선생님과 공유하고 협업하는 모든 당사자가 협업하고 공유하는 일들이 하이퍼스타디 내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는 화상 협업 툴인 하이퍼미팅, 캘린더, 티오피스 등 티맥스의 여타 다른 제품군과 연계해서 학생, 교사, 학부모, AI가 협업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됩니다. 하이퍼스타디가 제공하는 하나의 공간에서 여러 서비스를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보다 효율적으로 협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실제 하이퍼스타디 AI 수학을 통해 공부하는 모습과 협업, 소통하는 시연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연을 먼저 간략히 소개해드리자면은 인공지능이 학생의 지식 수준을 분석해서 어떤 부분을 잘하고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지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강의를 자동 생성하고 또한 딱딱한 강의를 벗어나서 재미적인 요소를 가미해 예를 들어서 박보검과 눈, 코, 입 숫자가 같다는 농담으로 닮은 꼴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갑니다. 쉽고 재미있는 맞춤형 강의 제공과 함께 학습하는 중간중간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바로 질문하고 답변 받을 수도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준에 맞게 학습 계획을 인공지능 선생님이 직접 수립해주는 학습 진행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약간 4, 5분가량 조금 길 수도 있겠지만 한번 자세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의 학습 결과를 보니 삼각형의 닮음 능력을 더 공부해야겠네요. 자, 그럼 먼저 퀴즈. 닮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티맥 학생은 누구 닮았다는 말 많이 듣나요? 없는데요. 선생님이 한번 찾아볼게요. 티맥 학생과 가장 닮은 이미지 검색 결과입니다. 결과가 마음에 드나요? 아, 진짜요? 기분은 좋네요.
네, 눈두개, 코 한 개, 입 한 개인 성인 남성과 닮았어요. 이처럼 닮음은 조건이 필요해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다음 중 삼각형과 닮은 것을 모두 골라볼까요? 삼각형이니까 4번. 땡, 4번은 삼각형이지만 닮음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같은 삼각형인데 왜 닮은 게 아니에요? 삼각형의 닮음 조건 중 두 가지를 먼저 볼게요. 먼저 SSS 닮음은 변은 3개의 길이의 비가 같아야 해요. 그리고 AA 닮음은 두 각의 크기가 같으면 성립하죠. 하이쌤. 그런데 질문 있어요. 네, 궁금한 것을 물어봐요. 삼각형은 각이 3개인데 왜 2개만 같아도 닮음인가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이 180도인 것은 알죠? 두 각이 같으면 나머지 하나의 각도 같게 되겠네요. 그러니 두 각이 같으면 모든 각이 같은 것이죠. 하이쌤. 근데 그럼 왜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이 180도인 거예요? 네, 그 질문은 학습 도구를 이용하면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마우스를 이용해 원하는 삼각형을 만들어 봐요. 여기 그리고 여기 그다음에 여기. 어떤 삼각형을 그리더라도 삼각형의 합은 180도가 되지요? 이제 이해되었나요? 네. 좋아요. 그럼 이 문제를 풀어볼까요? 귀찮아. 2번. 찍지 말고 다시 풀어보세요. 2번은 세 변의 비가 다르니까 아니고 6번은 직각 삼각형이 아니니까 1, 3, 4, 5번이네요. 정답입니다. 티맥 학생 중위 상위 14% 문제인데 정말 잘 맞췄어요. 오, 상위 14%라니 달라 보이는데요? 정말 멋져요. 자, 오늘의 학습은 여기까지예요. 그럼 학습 분석 결과를 봅시다. 이해 능력은 뛰어난데 찍거나 연산 실수를 할 때가 많네요. 맞아요. 아는 문제 많이 틀려요. 이번 기말고사 몇 점 정도 나올까요? 지금 상태로는 72점 예상합니다. 공부를 하긴 해야겠네요. 저 90점 넘을 수 있게 기말고사 학습 계획 세워주세요. 오, 의욕이 대단하네요. 훌륭해요. 이번 12월 28일이 기말고사 맞죠? 티맥 학생만을 위해 최적의 학습 계획을 생성 중입니다. 티맥 학생이 들어야 할 강의는 13강, 유형 문제는 47개예요. 총 학습 시간은 21시간 소요될 예정입니다. 시간 없는데 더 중요한 강의만 듣고 싶어요. 그럼 티맥 중학교 빈출 유형 위주로 다시 계획 세울게요. 티맥 학생이 들어야 할 강의는 9강, 유형 문제는 38개예요. 총 학습 시간은 17시간 소요될 예정입니다. 학습을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오늘은 너무 졸려서 내일부터 할래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오케이. 공부 끝. 잘 보셨습니까? 자, 이제 보여드릴 두 번째 시험 영상은 소위 거꾸로 학습이라고 말하는 플립 러닝을 통해서 학습법의 가장 상위 개념인 러닝 바이 티칭, 즉 자신 이외의 누군가를 대상으로 가르치면서 스스로의 배움을 더욱 공고하게 다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선생님과
그리고 또래 집단과 토론 수업을 하면서 정답을 맞추는 것을 넘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해보고 함께 생각을 나누는 소통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지난 시간에 음수와 양수에 대해 공부했고 숙제로 우리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예제를 모두 제출해 주었어요. 자, 그럼 먼저 김티맥 학생이 음수와 양수에 대해 설명해 볼까요? 양수는 0보다 큰 수이고 음수는 0보다 작은 수입니다. 양수는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고 음수는 왼쪽에 있습니다. 멋져요. 그럼 이티맥 학생이 관련된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엄마 가계부에서 음수를 찾았어요. 수입은 플러스, 지출은 마이너스로 쓰셨더라고요. 실생활에서 음수를 찾는다는 게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네, 좋아요. 다음 박티맥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저는 드론을 예시로 찾았어요. 드론의 날개는 보통 4개, 6개로 짝수인데요. 한 쌍의 날개를 반대로 움직여서 이 힘을 동력으로 하늘을 날아가는 거래요. 이 반대의 움직임을 표현할 때 바로 음수를 사용합니다. 하나의 날개를 양수로 표현하면 반대로 움직이는 다른 하나의 날개는 음수로 나타낼 수 있죠. 모두 좋은 의견을 내주어 고마워요. 지금 온라인으로 본 세션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에듀테크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교육기관과 기업들이 장기간 구축된 방대한 컨텐츠를 서비스로 제공하면서 최신 트렌드에 맞춰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이퍼스타디는 AI 수학, AI 소프트웨어 이런 교육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 컨텐츠들을 인공지능이 결합되어 AI 교육 컨텐츠로 AI 트랜스포메이션하는 AI 교육 플랫폼입니다. 교육 기업은 물론이고 개인이 가진 다양하고 개성 있는 컨텐츠는 하이퍼스타디 교육 플랫폼을 통해서 누구나가 AI 커리큘럼화가 가능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 등 일반 교과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세무사, 회계사 등 그런 전문 과정과 아니면 대학 강의, 재무회계, 직장 예절 등 컨텐츠를 가진 모든 내용은 인공지능의 결합으로 지식 추적과 분석, 초개인 맞춤형 교육, 다양한 형태의 협업과 공유의 학습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가상화 기술 구현으로 보다 미래지향적인 교육의 모습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하이퍼스타디는 교육 앱이자 교육 플랫폼으로서 인공지능 기반의 수학 교육과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작으로 모든 교육 콘텐츠를 담아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이퍼스타디 기술력의 줄을 이루는 학습자 분석, 종합 평가, 강의 문제 자동 생성, 콘텐츠 자동 추천, 실시간 질의응답 이런 기술, 이러한 기술적 요소와 감성적인 요소인 재미와 개인화를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수포자가 없는 세상을, 나아가서는 꿈을 포기하는 꿈포가 없는 세상을, 그리고 기존 사교육 시장에 맞대응하는 일방향적 강의 중심의 교육 서비스가 아닌 양방향으로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보다 개인화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평가를 새롭게 하고 하이퍼스타디라는 교육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컨텐츠가 융합되는 기존 시장의 패러다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커리큘럼의 융복합적 혁신으로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패러다임 제공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미래 교육의 모습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환경, 장소로서의 학교와 교실의 의미는 퇴색할 것이고 기존의 전통적 교수법 또한 변화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란 모름지기, 학교에서 배운 것을
모두 잊어버린 후에도 남는 그 무엇이라고 아인슈타인은 얘기합니다. 그 무엇이라는 교육의 본질은 변하지는 않겠지만 교육 환경과 교수법의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상상이 아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모두에게 평등하지만 모두에게 차별화된 초개인화 교육. 지금까지 미래 교육의 서막을 여는 티맥스의 하이퍼 스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